자, 폐업 통계를 보면은 2024년도에 무려 3,675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한 회사가 13곳이고요. 하나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 HJ중공업 같은 굵직굵직한 건설사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했다고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메이저도 이렇게 힘든데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지, 또 재정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2025년 1월 건설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사는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도 높고 유동성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뉴스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뉴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초에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시공능력 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면서 중견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우려가 높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60억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그 결정을 냈다고 합니다. 신동아건설은 두 번째 법정관리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위인 경남에서 2위인 대저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방의 건설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무려 9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방건설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부도난 업체를 보면은 지방건설사들이 8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스로 상당히 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만은 해외 프로젝트가 망가지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1조 2천억 원의 엄청난 적자를 내보냈다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은 내용을 알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사비가 30%가 급등을 했습니다. 공사비 급등 요인이 상당히 크면서 현재 건축 경기가 너무나 얼어붙었는데요. 금리도 올랐고 공사비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현재 건축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악성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 11월 누계 대비 무려 72%가 증가하면서 이 악성 미분양 주택의 무려 79%가 지방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지방의 주택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또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주택 인허가는 34.3%가 감소했고요. 주택 착공도 무려 32%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2024년도가 너무나 어려웠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수주는요 17.7%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건설 수주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수주가 거의 18%가 감소를 하면서 건설 수주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공 수주는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공공 수주는 증가했지만 민간 수주는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 상황이 공사비 급등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인허가, 착공, 이런 통계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2025년도도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건설업체,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의 부도 현황의 최종적인 통계가 마무리됐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4년도에 총 29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수도권에서 부도난 경우가 4곳이고요. 비수도권이 25곳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 부도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21년부터 24년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22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3년도에 급증을 했고요. 24년도도 상당히 급증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폐업 통계를 보면은 2024년도에 무려 3,675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 물론 등록한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폐업한 업체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2,534곳이었는데 이 이후에 최대로 폐업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 1월인데요. 1월 중순까지 219곳이 폐업했다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부도 현황을 보더라도 24년도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도 정말 24년도의 기록을 깰 만큼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문에서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부채 비율을 보니까 200% 초과한 회사가 32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2%가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GS건설과 롯데건설의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는 모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는 있는데 모 그룹이 없는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한 회사가 13곳이고요. 여기 회사를 보니까 하나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 HJ중공업 같은 굵직굵직한 건설사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했다고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2025년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회사가 800%를 초과한 회사인데요. 이 정도면은 곧 부도날 지경에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800%를 초과한 곳이 무려 8곳인데요.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가 부채 비율이 800%를 초과하고 있다. 겨우겨우 메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2025년에도 부도나는 회사가 여러 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돈줄 마른 주요 건설사들 삐끗하면 와르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맥경화가 걸린 건설사 8곳의 부채와 유동 비율을 이데일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K건설이죠. SK에코플랜트는 251.3%, 유동 비율도 79.3%입니다. 한화건설은 부채 비율이 무려 611%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건설도 640%, 그리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가 338.4%, HJ중공업 498.5%, 여기 삼부토건이 부채 비율이 무려 838.5%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재정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건설사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수금 추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유동 비율이 저조한 것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금이 현장에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공사금의 미수금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1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2024년도를 보니까 무려 2조 3천억 원이 미수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메이저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면은 정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도 이렇게 힘든데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지, 또 재정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주요 건설사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만은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었고요. 그 영업이익의 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현대건설이 매출이 32조 6,944억 원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1조 2,2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엄청난 적자를 내서 상당히 업계에서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건설에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이 18조 6,550억 원인데요. 영업이익이 1조 10억 원입니다. 그만큼 삼성물산이 탄탄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말 메이저 그룹에서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도 좀 타산지석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571억 원, DLENC 2,717억 원, GS건설이 3,179억 원으로 메이저 주요 5대 건설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올해 작년에 너무나 큰 적자를 봤기 때문에 25년도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기업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계열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일어나더라도 대기업에서 PF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건설사를 겨우겨우 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기업이 없는 지방건설사는 2025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많은 회사가 부도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1월 건설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2025년은 고난의 행군이 이어질 것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경기가 2년 내지 3년 정도 더 어려울 것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은데요. 정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초양극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뜨거운 아파트 시장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각자 도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 감리 이 부분도 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화이팅 하시고 정말 버티시고 생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